그 두 번째 조합의 활용입니다. 자, 도형의 개수 첫 번째 활용으로 나왔는데요. 자, 직선 개수, 삼각형 개수, 평행사변형 개수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조합이라는 것은 NCR, N 컨비네이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가지수. 그렇죠? 자, 그러면 직선이라는 것. 직선이라는 것은 결정 조건이 뭐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n개의 점 중에서 직선의 개수는 nc2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즉, 세 점 이상의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임의의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점 A, 점 B, 점 C, 점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4개의 점이니까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할 때 A, B를 선택해도 어차피 요 직선이 나오는 거죠. 요 직선 A라고 합시다. A, B를 선택해도 L이에요. B, C를 선택해도 L이에요. A, D를 선택해도 L이에요. 그러니까 요 직선상에 있는 요 4개의 점 중에서 아무리 4 컨비네이션 2를 해도 오로지 그 직선은 L로 유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그때 나오는 직선은 4C2가 아니고 그냥 뭐다?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뭐일 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얘를 10분 활용해서 자, 점이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점 여기 한 점 더 있대요. 특별히 요 세 점은 한 직선상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6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그러면 6개의 점이니까 U 컨비네이션 2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요 세 개의 점, A, B, C라고 합시다. A, B, C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것도 다 이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빼줘야 돼요.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 빼줘야 한다. 그 대신 일직선상에 있으면 직선은 몇 개 나와요? 하나는 나오니까 더하기 2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는 상태에서 6개의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면 6C2 마이너스 3C2 더하기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제 삼각형 개수. 자, 삼각형은 결정 조건이 뭘까요? 네,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점이죠. 서로 다른 세 점을 이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삼각형 개수는 n 컨비네이션 3다. n 컨비네이션 3다. 얘는 nc2였다. 직선은 nc2였고 삼각형은 n 컨비네이션 3였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세 점도 어디에 있지 말아요? 일직선에 있지 말래요. 그렇죠? 자, 만약에 한 직선상에 4개의 점이 있어요. 똑같이 A, B, C, D 이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래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를 하고 싶은데 A, B, C, D 이 4개의 점 중에서 아무리 세 점을 잡아서 이은들 그건 삼각형이 나오지 않죠. 뭐밖에 안 나와요? 직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개의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써 있어요. 우리 교재에 서로 다른 n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없더라. 뭐일 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거죠. 그죠? 그럼 방금 했던 대로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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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할까요?
네. 다만 이곳이 한 직선상이 있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럼 여섯 개의 점 가지고 삼각형 만드세요. 6 컨비네이션 3 빼기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으니까 3 컨비네이션 3 빼줘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더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직선에서는 뭐 했어요? 뺐지만 더해줬죠. 왜? 직선은 그래도 하나 나오니까. 아셨죠? 자, 이제 평행사변형 개수. 자, 평행사변형이나 뭐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평행한 두 변이 있고 또 변이 있죠? 그러니까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로선, 이 가로선 있죠? 가로선 두 개와 또 다른 세로선 비슷한 거, 사선이라고 할까요? 요거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가로선 두 개와 세로선 두 개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M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N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걔는 평행사변형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네 개의 선이 평행하고요. 여기 세 개의 선이 평행하다고 합시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렇게 막 세는 것이 아니고 자,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세로선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그게 곧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네 개 중에서 내가 이거하고 얘를 선택했어요. 세 개 중에서 얘하고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눈에 보이죠? 얘라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자, 만약에 평행사변이 아니고 뭐 직사각형이라고 해봐요. 직사각형이라면 뭐 이렇게 반듯한 것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것도 직사각형 개수는 똑같아요. 왜? 가로선 두 개 필요하고 세로선 두 개 필요한 거니까. 오케이? 만약에 정사각형 구하라면, 네, 정사각형 구하라면 세야 돼요. 카운트 해줘야 돼요. 자, 정사각형 문제 아마 뒤에 나오겠죠? 개념 확인입니다. 8개의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8개의 점이 있으니까 8 컨비네이션 2겠죠. 그렇죠? 일직선상이 하나도 없어요. 삼각형 개수 8 컨비네이션 3이겠죠. 뺄 것이 없어요. 자, 두 개의 평행선과 세 개의 평행선이 만들 때 평행사변형 개수 두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 잡고 세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분할과 분배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분할과 분배. 분할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자, 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자, NCR은 뭐였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면 R개를 제외한 N-R개는 택함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두 개의 그룹으로 하나의 집단을 분할하는 거예요. 택함과 택함을 받는 거와 택함을 받지 못한 것.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결국 조합이라는 거죠.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분할시키는 것. 이게 곧 조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분할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있다고 합시다. A, B, C, D, E 5명이 있대요. 5명을 이렇게 3명, 2명으로 분할을 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5명 중에서 3명 잡아서 3명, 2명 이렇게. 만약에 얘를 A, B, C, D, E인데 얘를 3명, 2명, 1명, 6명을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래. 그럼 뭐 하면 돼요? 6명 중에서 3명 잡아.
니들이 한 묶음에 이제 몇 명 남아요? 3명 남죠. 3명 중에서 2명 잡아. 니들도 한 묶음에. 나머지 한 명은요. 자동빵이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6명을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것은 6C3 곱하기 3C2 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얘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6명 중에서 1명 잡아. 6C1. 남은 5명 중에서 2명 잡아. 똑같아요. 오케이? 자, 이게 분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 있어요. 음, 서로 다른 n개를요, 이렇게 p개, q개, r개로 분할하는데요. PQR의 모든 다른 수,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같은 수가 있을 때예요. 같은 수가 있을 때. 이 6명을 이렇게 할까요? 이거 A, B, C, D, E, F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음, 음, 5명을 2명, 2명, 1명으로 분할했다고 할까요? 2명, 2명, 1명. 그럼 이렇게 돼야죠. 5명 중에서 2명을 잡아요. 그래서 한 조. 이제 남은 3명 중에서 2명 잡아요. 그게 한 조. 남은 자동빵. 근데 이러면 좋은데. 음? 여기 2명하고 여기 2명 있잖아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5명 중에서 2명을 잡아서 그것이 2명의 A, B래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것이 A, B고 남은 3명 C, D, E 중에서 2명을 선택한 것이 C, D예요. 나머지 1명 E는 자동빵.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했더니 그 친구가 C, D래요. 그리고 남은 3명 A, B, E 중에서 3명을 잡았더니 그게 A, B래요. 나머지 1명 자동빵이래요. 이렇게 봤더니 위에 A, B, C, D, E 요렇게 세 묶음으로 분할된 거하고 C, D, A, B, E 요렇게 세 묶음으로 분할된 것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인원수로 분할을 할 때는 요렇게 동일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을 똑같은 상황을 2번 이상 카운트한 거라고 해요. 이것을. 자, 그런데 경우의 수는 무조건 중복 없이 빠짐없이죠. 중복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2팩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떤 두 수가 같으면 2팩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 있는 6명을 제가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하겠대요. 그러면 6명 중에서 2명, 남은 4명 중에서 2명, 그리고 2명 중에 2명. 그건 자동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이 서로 다 어때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3팩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3팩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PQR이 서로 다르면 N명 중에서 P명, 남은 N-P명 중에서 Q명, 그 다음에 R명 중에서 R명인데, 맨 마지막 R, C, R은 할 필요 없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 할 필요 없이 자동빵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분할. 일명 얘를 조편성이라고도 해요. 오케이? 조편성. 자, 이제 분배. 분배라는 것은 분할을 한 것. 분할을 했으면 묶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할들의 묶음. 그 분할된 묶음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세 묶음으로 묶었어요. 세 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 개를 뿌려주래요. 그러면 3팩이 드는 거죠. 그래서 n 묶음으로 내가 분할을 했으면 분배를 할 때는 n팩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9명 있어요. 9명. 몇 명 있어요? 9명. 자, 9명이 어디 놀러를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돼. 숙소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이 9명이 이제 자야 하는데
숙소에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가지고 3개 방으로 이 9명을 나눠서 뿌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음, 한 방에 혼자는 못 들어간대요. 귀신 나온대. 그래서 한 방에는 무조건 2명 이상 가야 돼요. 그러면 9명을 그렇게 보내려면 2명, 2명, 5명 가능하겠죠? 그죠? 2명, 3명, 4명 가능하겠죠? 그 다음 3명, 3명, 3명 가능하겠죠? 오케이? 요렇게 조편성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다른 거 있나요? 최소 무조건 2명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죠? 이거 말고는. 그럼 합시다. 자, 먼저 분할. 9명 중에서 2명 선택. 남은 7명 중에서 2명 선택. 맨 마지막 OCO는 자동빵. 그 대신에 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2 100분의 1. 자, 이제 2, 3, 4일 때 9명 중에서 2명. 남은 7명 중에서 3명. 맨 마지막 자동빵. 얘는 같은 수가 없으니까 나눌 거 없죠? 얘는 9명 중에서 3명. 남은 6명 중에서 3명. 그리고 3, 3, 3 같으니까 3 100분의 1. 요것이 9명을 3개조로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요것이 n묶음으로 분할하는 방법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3계조로 다 편성을 했답니다. 3계조로 이렇게 2명, 2명, 5명 또는 2명, 3명, 4명 또는 3명, 3명, 3명 이렇게 했대요. 이들을 3개의 빈 방으로 뿌려주겠죠. 그죠? 1조 A방가, B방가, C방가. 2조 남은 방 들어가. B조 남은 방 들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의 방에 뿌려줘야 하니까 3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분할, 뒤에 있는 것이 분배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분할과 분배, 조합에서 많이 쓰이게 된답니다. 자, 개념 확인. 자, 서로 다른 6개의 불펜이 있대요. 3개, 3개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수와 3개, 3개 두 묶음으로 나누어 2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수. 첫 번째는 분할, 두 번째는 분할 및 분배죠. 그죠? 그래서 3개, 3개면 6 컨비네이션 3. 3, 3 똑같으니까 200분의 1. 그 다음 2명이나 나눈다면 6 컨비네이션 3, 200분의 1 곱하기 2 팩을 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점이 있대요.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계수. 그래. 그럼 6개의 점이니까 1번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일단 선택해야죠. 자, 그런데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아, 3, C, 2. 직선이니까 더하기 1. 두 번째, 꼭지점은 삼각형 개수 6 컨비네이션 3 빼기 3 컨비네이션 3인가요? 맞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가 될 거다. 자, 유제가 짝 있죠? 다음 예제, 사각형의 개수. 자,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만난대요.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나오겠죠? 유제 2번입니다. 16개를 이어붙여 만들었대요. 다음 도형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컨비네이션 2.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컨비네이션 2겠죠? 자, 이번엔 정사각형이래요. 자, 정사각형은 요렇게 셉니다. 정사각형은 자, 요거 자리가 있죠? 그렇죠? 얘 자리가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
그 다음 요렇게 4칸짜리 정사각형 있겠죠? 4칸짜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자, 그 다음 9칸짜리가 있네요. 9칸짜리가 하나, 둘, 하나, 둘. 2 곱하기 2.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큰 거 하나 있죠?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분할과 분배. 자, 6개의 꽃이 있네요. 새송이, 새송이 두 묶음으로 나눠라. 6 컴레이션 3 곱하기 200분의 1. 3, 3이니까. 자, 1, 2, 3송이씩 나누어 3명에게 나누어져래. 분배까지 하라 이거죠?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잡어. 남은 5개 중에서 2개 잡어. 나눌 거 하나도 없죠? 서로 다르니까. 이것을 3명에게 뿌려주세요. 3팩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토너먼트예요. 자, 작성수를 구하래요. 자, 먼저 구하는 거. 전체 몇 명 있나요? 8명 있죠? 자, 8명을 맨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4명, 오른쪽으로 4명으로 분할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8 컴비네이션 4. 4, 4 똑같으니까 200분의 1.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여기 4명 들어와서 둘로 쪼개야죠. 그죠? 그래서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팩분의 1이죠. 그런데 오른쪽 4명도 둘 쪼개야죠. 얘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내려온 친구가 하나하나 나가면 내려가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토너먼트에서 하나 좀 알아두면 편한 거. 알아두면 편한 거. 토너먼트, 이러한 대진 방식 토너먼트에는 반드시 다음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맨 마지막에 이런 상황 꼭 있어요. 또는 이런 상황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 방식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외워두면 편해요. 둘 다 그냥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알아보면 자, 여기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을 둘로 쪼개야죠. 그러니까 4 컴비네이션 2 200분의 1. 그래서 3가지고요. 자, 얘는 3명이잖아요. 둘 하나로 쪼개야 하니까 3명이죠. 4C1 해서 4C1이라니 3C1이죠. 3C1에서 3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8명이야? 넷 쪽에 8C4 곱하기 200분의 1이야. 그 다음 4명이 딱 왔더니 니들 3가지지? 그 다음 4명 또 왔더니 니들 3가지죠.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7번, 실전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합동인 정사각형 12개를 붙였대요. 자,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안에서 직사각형 개수 세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직사각형 개수. 그 다음은 요 안에서 직사각형 개수.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요 안에서 직사각형 개수. 검정색으로 하니까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자, 요 안에서 직사각형 개수를 결국은 내가 2번 카운트하게 돼요. 그것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상황. 자, 가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시, 2 곱하기 세로선 하나, 둘, 셋. 3시, 2. 플러스. 그 다음. 자, 2번 상황. 가로선 하나, 둘, 셋. 3시, 2.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시, 2. 그리고
빼준다. 요 가운데 있는 상황. 가로선 하나, 둘, 셋. 세로선 하나, 둘, 셋. 32 곱하기 32. 오케이? 요렇게 세는 거예요.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래요. 일명 포제 원리라고 하는데 앞에서 덧셈 했을 때 내가 2번 이상 카운트한 것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네, 다시 여러분들 253페이지 2번 한번 보세요. 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 직사각형은 여하튼 직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하고 5번을 이어요. 1번하고 5번을 이으면 이것이 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90도가 돼요. 그렇죠? 3번하고 이어도 당연히 90도가 되고 6번하고 이어도 당연히 뭐가 돼요? 90도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직사각형 이거의 개수는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직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얘가 90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물론 이것도 90도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10분 활용하면 요 8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이 원에서 지름이 되는 요 대각선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2개를 잡아요. 자, 이 4개는 뭐야? 대각선 4개 중에서. 대각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얘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이 대각선의 양 끝점을 이으면 당연히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이 돼요. 해서 4개의 대각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 끝점들을 이으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되니까 사시2 6개의 직사각형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또 하고 싶은 요 얘기는 이 8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도 있고 둔각삼각형도 있고 예각삼각형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정삼각형도 있겠죠. 물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세보자 이거죠. 자, 먼저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은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1번하고 5번을 이으면요. 자, 아까 얘기한 거예요. 1번과 5번을 이어서 1번으로부터 5번까지 요 3개의 꼭지점 중 하나를 선택해요. 3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선택된 것을 1번과 5번 양 끝으로 이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꼭지점에서 5번 대각선을 이었을 때 직각삼각형은 2, 3, 4, 3개 중에 하나. 그죠? 2번하고 6번을 이을 때도 이번에는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죠. 3, 4, 5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만약 내가 3번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꼭지점에서는 30원, 2번 꼭지점도 30원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8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곱하기 8해서 3, 8에 24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 자, 또 지워서요.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둔각삼각형을 그려보면요. 둔각삼각형. 자, 여전히 1번하고 5번을 또 이어요. 1번하고 5번을 잇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오른쪽 2, 3, 4 있잖아요. 2, 3, 4 중에서 두 개를 잡아요. 2, 3, 4,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선택된 것이 얘하고 이어봐요. 2번과 4번이에요. 1번하고 이어보세요. 이어보면 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요? 둔각 삼각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꼭지점에서 둔각 삼각형은 32. 8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곱하기 8 해서 여전히 38에 24개의 둔각 삼각형이 돼요. 자, 얘는 직각 삼각형, 얘는 둔각 삼각형. 오케이? 그러면 예각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각형은 직각, 둔각, 아니면 예각인 거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과 둔각을 빼면 되는 거죠. 전체 삼각형 8개 꼭지점 중에서 3개 선택. 거기에서 직각 삼각형하고 둔각 삼각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3이 87에 56이죠. 56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얘는 얼마인가요? 8인가요? 8개가 나오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뭐 남았죠? 네. 그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은 1번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이 대각선을 가지고요. 1번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2,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해요. 또. 오케이? 2, 3, 4 중에서 선택해요. 그러면 3C1이겠죠? 내가 만약에 4번을 선택했대요. 그러면 내가 4번을, 색깔을 달리해서 4번을 선택했다면 그 반대편 6번하고 이어버려요.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하고 이으면 당연히 7번하고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2번하고 이으면 당연히 8번하고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1번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죠.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라는 것은 그렇죠. 등변으로 이루어진 점을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밑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을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2번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경우가 벌어지겠죠. 2번하고 6번을 이어요. 그래서 3번하고 이으면 이렇게. 그리고 4번과 이으면 얘. 5번과 이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각 꼭지점에서 30원개가 나오니까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그래서 24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8개의 꼭지점 가지고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3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개가 비니까 2개 비면 8번. 이렇게 하면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있어서 정삼각형이 딱 만들어지려면 요 호에 있는 꼭지점 점수 요 호에 있는 요 호에 있는 점이 다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한 개면 얘도 한 개, 여기 한 개 돼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점이 있던지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9개가 있던지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12개가 있던지 즉 원 위에 6개부터 그러니까 뭐 3도 가능하겠죠. 빵개 있는 것도 아니까 3의 배수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정삼각형 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얘는 정삼각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여전히 이렇게 되더라. 교수만 이해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은 1번하고 5번을 이어서 오른쪽 3개의 꼭지점 중에서 하나 선택. 그리고 8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곱하기 8. 자, 둔각삼각형은 1번하고 이어서 오른쪽 3개 중에서 2개 선택. 모든 꼭지점에서 각각 나오니까 32 곱하기 8. 자, 예각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에서 직각과 둔각을 빼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의 꼭지점을 잡고 1번을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입장에서
하면 오른쪽 2,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8개의 꼭지점에서 다 이어주면 얘는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의외로 조합, 그러니까 도형 관련된 것을 컨비네이션 조합 가지고 문제를 또 많이 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부연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